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년층 부채 문제의 원인과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청년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한 교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 눈길을 끕니다. 지난달 개소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특별한 체험 전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가계부채가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부채 규모는 단기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년 부채의 원인과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졸업한 A씨는 지난해까지 학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학 생활 중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일부를 갚았지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로 빌린 빚이 다시 쌓였습니다. 취직해서 갚자는 생각으로 직장에 들어갔지만 160만 원대 월급으론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찼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 포기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 10명 중 6명은 빚을 안고 있습니다. 평균 부채는 1,064만 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50만 원이 학자금 대출입니다. 나머지가 신용카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과 대부업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층의 빚은 갈수록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대 미만 청년층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1년 전보다 41.9% 급증했습니다.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대부업체, 휴대폰깡 등 대출의 질도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지금 청년 부채만 더 갈수록 워크아웃이라든지 개인회생이라든지 그 진행률이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작이 학자금 대출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채무들이 이제 금융권, 이제 1금융권에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2, 3금융권을 이제 접근하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처럼 빚을 진 청년들의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안고 학교를 떠났고 취직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로 인한 빚이 쌓였습니다.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취업할 때 임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이 31.1%로 비슷했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는 15.3%,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13.5%에 달했습니다. 갈수록 불안한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은 결혼과 출산도 멀어지게 합니다. 청년을 위한 복지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해 보입니다. 고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이처럼 청년 부채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교계단체가 청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 눈길을 끕니다. 대출금 연체나 고금리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재무교육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지난 3월부터 5달 동안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고금리 부채나 다중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수도권 거주 청년 20명을 선정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기윤실은 재무 상담으로 각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이들에게 평균 200만 원씩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해 연체되거나 높은 금리로 빌린 금액을 먼저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또 정기적인 모임과 재무 코칭, 재무관리 교육을 통해 재정에 대해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재무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경우 50만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방침도 마련해 참여 청년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건강하게 재무 습관을 회복하고 또 지금 있는 빚을 자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는 누군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자금과 고금리 대출로 2천만 원가량 빚을 진 청년 A씨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며 소비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금 관리에 대한 동기를 얻어 이제 여유 있게 미래를 계획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윤실은 캠페인에 참여한 청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올 하반기에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해 캠페인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의 재정적인 후원과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교회가 이 청년들이 어려운 사정을 갖다 돌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훨씬 더 교회로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윤실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사회가 부채로 인한 청년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도록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교회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개소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오픈 파티를 열고 참석자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뮤지션의 공연과 교회 성폭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혜희 센터장은 1980년대부터 성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운동이 이렇게 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해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종훈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왜 우리가 힘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해자들이라며 이제라도 우리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삶을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성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목표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평등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2달 만에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온열 질환자의 절반은 매년 8월 초중반에 발생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2,201명에 달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7명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김양규 이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잘 기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한 이사는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며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이뇨작용을 부추겨 탈수 증세로 이어질 수 있어 물과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과일과 채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12시부터 5시까지 야외 활동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끼를 손으로 만지며 촉감을 느끼는 아이들. 아이들은 전시장 곳곳을 누비며 숲과 바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배웁니다. 헬로우 뮤지엄이 마련한 이번 전시엔 회화와 설치, 사운드 아트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과학자가 함께한 19개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끼와 아이들이 함께 호흡하며 힐링하는 거대한 반동력 놀이터, 북극곰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를 직접 채취해 볼 수 있는 바다 체험장, 멸종된 도도새를 친숙하게 담은 벽화, 폐기된 용기로 만든 분수 등이 눈길을 끕니다. 전시를 찾은 아이들은 90분간 작품을 눈으로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듣고 만지고 맛보는 오감 활동을 통해 자연에 귀 기울이는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헬로우 뮤지엄 김희삭 관장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아이들은 전시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시 헬로 초록씨는 11월 24일까지 서울 성동구 헬로우 뮤지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마이페이스 보우츠가 터키 여행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터키 법원이 미국인 앤드류 브런슨 목사의 석방 요청을 기각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단체는 공식 페이스북에 여행 경고문을 올리고 브런슨 목사가 석방될 때까지 터키 여행과 터키 항공사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브런슨 목사는 체중 23kg이 빠지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돼 자택 연금 상태입니다.
한편 20년간 터키에 거주하며 교회를 개척한 브런슨 목사는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 조직인 구르드 노동자당을 지원한 혐의로 2016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브런슨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종교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여성 할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 할례는 대부분 몰래 이뤄지는데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거나 수술 도구로 인한 감염으로 중증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술을 한 경우 5년에서 7년 사이 금고형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천 년 된 인습을 근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2016년 유니세프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을 중심으로 30개국에서 적어도 2억 명이 여성 할례를 경험했습니다. 15세에서 49세 여성의 수술 경험자 비중은 소말리아가 98%로 가장 높고 기니 97%, 지부티 93% 순이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노스리지 교회가 지역에서 30년 넘게 스트립 클럽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구입해 화제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교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장소로 건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스리지 교회 프레스톤 티픈 목사는 6개월 전 이 건물을 구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놀란 사람도 있겠지만 건물을 선한 용도로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달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인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교육기관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생, 교직원 등은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에선 휴식 시간이나 직원회의 땐 부르카 착용이 허용됩니다. 유치원에선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노르웨이 교원 노조는 부르카 착용 금지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반발 중입니다. 미국에서 11살 천재 소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놀라움을 전합니다. 플로리다의 세인트 피터스버그 대학을 2년 만에 조기 졸업한 윌리엄 마일리스는 천체 물리학자가 돼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 과학, 역사에 대한 재능을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5살 때 천재로 판명받은 윌리엄은 가을 학기부터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목표는 18세까지 박사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가 8월 남북정상회담설에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가을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8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개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유해 공동 발굴과 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향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남북 장성급 회담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수출이 518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2% 증가한 것으로 역대 두 번째 월간 수출 실적입니다. 올해 월간 수출은 1, 2월을 제외하고 모두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올해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491억 달러, 누적 일평균 수출도 22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양성평등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 지원 방법 등이 수록됐습니다. 지침서는 전국 감리회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감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역 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해외 비전 트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후원해온 지역아동센터 소속 중고교생 9명은 오는 23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 고려문화센터 방문, 항일 독립운동사 확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청어람 ARMC가 가나안 교인 또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특별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되는 처음 떠나는 세속성자 수련회에선 세속성자가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등의 주제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경기도 부천 순복음 중동교회가 지역 아이들을 위해 무료 야외 풀장을 개장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풀장은 오는 4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탈의실과 샤워실, 보호자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